지금의 시장, 지금의 시장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장이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어디까지쯤 온 거야? 이런 것들은 그거는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은 그 부분이 적자가 안 났을 때는 대외 요인이야 이건 주로 그랬는데 무역 적자가 나고 뭐 무역 적자가 나는 요인들은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죠. 그렇죠, 올라가고 그렇죠. 수출도 좀 제한되고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만 시장의 지금 현재 시장의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훈련들이 필요하거든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네. 지금 보면 다 뭐 환율 더 올라간다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제가 뭐 어디 한국경제신문 보니까 네. 뭐 95%가 환율 더 올라간다고 그랬다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사실은 더 투자에 도움이 되는데 중국이 이제 그 셧다운을 그만두고 오프닝을 시작한다면 중국에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중국이 이제 10월 16일입니다. 그 사면임을 결정짓는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스탠스가 좀 바뀔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중국이 하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네. 저거는 네, 한 명 남은 도시 봉쇄. 그렇죠. 저거는 그냥 시진핑이 이제 어쨌든 뭐 황제잖아요. 시황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황제 들고 가고 나면은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맥락에서 뭐 10월 달이잖아요, 그죠? 예, 10월 네. 16일입니다. 네, 그거 지나고 나면은 좀 나아지겠죠. 만약에 이제 중국이 오프닝하고 좀 열고 공장도 올리고 물건 사기 시작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모양이 나오면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우리 추석이 있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것들 감안해서 10월 달부터는 유가도 좀 떨어졌고 10월 달부터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환율도 조금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저는 환도 좀 투자를 하는데 제가 요새 계속 관심 있게 봤던 게 엔, 뭐 $1 이런 건데 반대편에서 네. 언제 이걸 사야지 이런 네. 생각하는 거죠. 항상 이제 소수의 시각에 쓰는 게 중요한데 외롭죠.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렇죠. 중국집 가서 회식하러 점심 먹으러 갔는데 예. 우리 부장님 모시고 8명이 갔는데 7명이 짜장면 시키는데 거기서 혼자 뭐 울면 뭐 이런 거 시키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뭐 자산운용사에서도 제가 네. CIO를 했었고 또 뭐 연금에서도 제가 이제 CIO를 했었고 그런데 네.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할 때마다 네. 저는 제가 CIO를 할 때 늘 소수의 의견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다수의 의견보다.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보다는 소수의 의견이 뭔가 창의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면 저는 그 의견을 따르고 싶어 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확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무조건 반대로 하면 되겠네. 근데 그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죠. 예.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러면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요. 만약에 돈을 투자한다. 네.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납득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감정. 감정과 나의 이성이 동의할 때 뭔가 액션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성이 이미 납득한 거거든요. 네. 거기에 얼마나 감정도 동의를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선행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면 앞으로 환율은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달러 산 거죠. 그렇지. 지금까지. 그래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더 가는 거죠. 보통 펀더멘털보다. 더 가죠. 항상 사람들이 오버피팅하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고 뒤늦게 동참하는 사람이 떨어질 때는 생기잖아요. 한없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늘 원래 가야 되는 자리보다는 더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가서는 가격이 더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증시회원에도 보면 주가는 주가에 물어봐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보면 더 가야 되는데 그 가격이 더 가지 못하고 주춤주춤거릴 때, 뭐 이럴 때
야, 이상하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지? 그럴 때 시장의 변화는 벌써 시작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저는 뭐 개별 주식을 이렇게 깊게 파서 바텀업으로 투자해보고 이런 거는 뭐 20년 전에 해왔던 거고. 근데 지난 20년 동안 제가 해왔던 거는 큰 그림에서 예. 뭐 주식, 뭐 채권, 지금 이야기하는 뭐 외환, 뭐 이런 등등 그런 것들 방향성, 그런 것들은 전망하고 판단해서 야, 우리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자, 주식 비율을 늘리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해외 채권을 줄이자, 뭐 이런 그런 에셋 클래스별로 자산 배분하는 훈련을 늘 해왔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어 있는 거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시장을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그건 참 어려운 거. 이거 나와서 저도 이야기하지만 연말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의 시장을 해석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시장,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장이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어디까지쯤 온 거야? 이런 것들은 그거는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뭐 자산 배분이나 투자 전략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해왔던 거죠. FOMC 이후에 사실 외환 시장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투자 철학 내지는 여기까지 흘러가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로 네. 더 개인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들은 뭐 무조건 장투해야 된다. 뭐 글쎄 제 생각에는 개인들도 예를 들면 뭐 바다 낚시 같은 거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물때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물때가 고기가 안 잡힐 때에는 아무리 좋은 미끼를 쓰고 아무리 던져도 안 잡힌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장이 안 좋은데 아무리 가서 주식 투자를 해도 돈 벌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이 시장이 지금 강세장이냐 아니면 약세장이냐 이런 거 정도는 판단을 하는 게 저는 주류를 맞다고 파악할 보고요. 필요가 그리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주식 비중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현금을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약한 장인 거죠, 그죠? 약세장이죠. 약세장인데 이미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스탠스를 언제 사야 되지? 이런 마인드로 바라보는 게 더 낫죠.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오늘은 이창훈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당장 뭐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까? 뭐 뭘 사야 될까? 태조 이방원이냐, 뭐 이방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큰 시장의 흐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창훈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